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시험 대비 전날 특강을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됐고요. 특강은 5시부터 5시 50분, 한 6시까지 최대한 보는데, 그래서 LC를 저하고 같이 하시고, 그다음 저 끝나고 이제 홍진호 선생님 들어오셔서 RC를 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현강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특별히 또 라이브로도 진행이 돼서 영단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녹화된 동영상도 볼 수 있지만 라이브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시험 전날 또 연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수업에 오신 분들은 내일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안 하고가 물론 뭐 800점대가 갑자기 900점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실력 자체가 유지가 되거나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험에서 어떤 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어떤 것들 좀 준비해야 될지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준비한 건 파트 1인데 생각보다 파트 1이 만점 받기가 힘들어요 요즘. 이상하게 요즘은 2도 어렵지만 파트 1도 한두 개로 어렵게 줘요. 그래서 보통 8대2 법칙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8개는 쉬운데 2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이 2개가 어디에 나오냐면 9번 10번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면 이렇게 오잖아. 에이 와와와 이거 한번 맞으면 2에서 엄청나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2문제나 3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지 좀 정리를 해보면, 내일은 이렇게 하세요. 명사하고 동사를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물론 다 들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다 들으려고 하다 보면 그걸 해석하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명사가 사물의 명칭이고, 그러니까 내일 시험에서는 동사가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가끔 이제 설명드리는 게 동배회 법칙이라고 해서 사진 볼 때 미리 나올 만한 동사하고 배경에 해당하는 명사를 생각해 놓고 듣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또 생각하고 들으면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몇 개 정도 생각해 놓고 동사, 명사 위주로 들으시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를 통해서 푸는 건 많이 아시는데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내일 대비해서 몇 가지 좀 단어들을 볼까요? 준비가 잘 되셨는지. 특히 2월 시험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을 테스트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도 준비가 잘 돼 있지만 다른 분들도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뭐 유학생들도 가끔 들어와서 토익을 보고 나가는 달이 2월 달이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가는 거야. 너무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을 통해서 약간 좀 죄의식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면죄부도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LC도 만점을 많이 갖고 가고 막 절에서 공부하신 분들 내려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가면 좀 특이한 분들이 시험장에 많이 있어요. 2월 달에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막 아우라가 있어. 되게 특이한 분들,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그런 분 되게 잘하시는데 이 정도 단어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죠. 스트롤이라는 게 뭔가요? 걷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킹도 아셔야 되지만 스트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휘 정리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듣기만 해서 LC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나름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장 같은 걸 만든다면 RC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LC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거의 답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모는 아세요? 혹시 내일 모잉이 나올 수도 있잖아. 모잉은 무슨 뜻이에요? 잔디를 깎다. 잘하네. 리칭은 뭔지 아세요? 또 도착하다 그러지 말고 연락하다가 아니라 파트 1에서 무슨 뜻? 손을 뻗다, 팔을 뻗다. 그러니까 그 파트에 쓰이는 단어의 뜻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강세 뒤에 있잖아요. pedestrian 무슨 뜻? 보행자. 잘하네. ceiling 무슨 말? 천정 이런 뜻이고, 포디움은 이런 게 포디움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파트에는 안 나오는데 원에만 잘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 뜻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보고 끝날 건 아니니까 뭐 끝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를 많이 더 하실 분도 있으시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어휘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파트 1이 좀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이런 동사 명사들을 좀 잘 듣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사진의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을 살펴라. 제가 한 7, 8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예상이란 걸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사진 판독법 이런 게 있어요. 사진 판독법이 뭐냐? 사진을 보고 중요한 걸 미리 잡는 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근데 요즘 이게 잘 안 통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팔을 뻗고 있어. 그럼 다 위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기 그림이 걸려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진의 중앙뿐만 아니라 모두 나올 수 있다. 측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전 시험은 동작들을 많이 물어봤다면 요즘 시험들의 특징은 사물의 명칭, 명사들의 특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난이도가 사물 사진이 더 높아요. 단어들이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9번, 10번 이쪽 문제들이 사물 사진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봐야 되고,
동배우 법칙 기억하자. 그래서 동작 배경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사람 나온다고 동작만 보지 말고 배경들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영어로는 뭐였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 오답 속어법을 잘 써라. 많이 아시는 거죠. 정답 바로 찾지 마시고 들으면서 OX 세모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모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4개 중에서 1개만 어렵게 주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1개는 쿨하게 뭐 하면 돼? 세모 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가 X라면 뭐가 답이다? A가 답이니까 요거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반 분들은 이런 거 알려드리면 너무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세모를 세모 세모 4세모 이렇게 세모는 1개만. 어떤 분들은 되게 부정적 마인드 다 아니래. 아니야 다 아니지. 못 듣는다고 X 하시면 안 되고 못 들으면 세모 하셔야 되고, 제발 자기 모르는 걸 X라고 좀 하지 마요. 그게 정답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세모를 적극 활용해서 하나의 세모는 괜찮으니까 4개 중에 3개만 잘 듣자는 얘기고요. 상태 동작 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상태 동작이 이런 거 많이 아시나요? 이게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토익 할 때.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가 좀 틀려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put on은 입다, 이건 많이 아시는 건데 where도 입다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둘 다 입다지. 우리말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태와 동작이 구분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 나 안경을 쓰고 있어. 자, 쓰고 있는 걸까요? 쓰고 있는 걸까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 선생님 뭐 하세요? 안경을 쓰고 있어. 자, 쓰고 있을까? 쓰고 있을까? 이걸 안단 말이야. 제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쓰려는 것도 쓰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저처럼 쓰고 있어도 뭐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푸딩온은 무슨 동사냐면 동작 동사입니다.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 그럼 웨어링은 무슨 단어냐? 상태 동사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putting on glasses라고 해야 돼요? wearing glasses라고 해야 돼요? wearing glasses. 그러니까 wearing 거의 답이 wearing. put on도 가끔 나와요. 가끔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장갑 끼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utting on은 답이 잘 안 되고 얘는 답이다라고 하는데, 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 둘 다 타다인 거 아시죠? bold도 타는 거고 ride도 타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 구분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선생님 뭐 하세요? 버스 타고 있어. 자, 저는 버스를 타고 있는 걸까요? 타고 있는 걸까요? 또 구분이 된단 말이야. 타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버스 문이 열리고 타는 것도 타는 거고, 이미 버스가 출발했는데 앉아 있는 것도 타고 있는 거잖니.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어로는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 얘는 동작이 저 다 외운 거예요. 이거는 상태야. 그럼 해볼게. 토익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있고 사람들이 줄 서서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되고, 버스 안을 딱 보여준 거야. 배가 만약에 떴다, 물 위에. 배에 사람들이 막 타 있어. 그럼 뭘 쓴다? riding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불안한데 눈빛이?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기부하고 오시겠는데요. 시험장 가서 재능 기부하고 오시겠는데. 계속 갑니다. BPP하고 비빙 PP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일반적 수동태는 대부분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고요. 여기다가 being을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거야. 주차가 돼 있으면 be parked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be being parked라고 쓰는 게 맞을까? be parked, 그냥 주차가 돼 있는 거고. 그럼 be being parked는 우리말로 뭘까?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니까 정말 차가 삐리리리 하면서 움직이면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땐 뭘 쓴다? be being parked를 씁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장에서 being이 들린다면 대부분 뭘 찾아야 되냐면 pp하는 동작이 있는지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런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being pp가 들리면 웬만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색이 많이 나오지. 또 다른 거, 사물만 있는 그림에서 뭐가 답이 잘 안 된다? being pp는 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사물끼리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예외를 할까 말까 순간적으로 갈등. 여기서 예외를 해주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거의 예외가 안 나오거든요. 2년에 한 번 나와서 할까 말까 하는데 꼭 안 하면 내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외 하나 할까요? 진열되다라고 할 때 be displayed 하면 진열이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대로 하면 be being displayed 하면 뭐야?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어야 되지.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써도 뭐가 된다? 그냥 진열만 돼 있어도 돼요. 괜히 했어. 헷갈렸어요. 지금 더 헷갈려. 그림자가 드리워지다 그럴 때 be cast 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이걸 씁니다만 여기 being을 넣어도 예외적으로 돼요. be being cast도 그림자가 막 드리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드리워져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두 개만 할게요. 더하면 토할지도 모르니까. 시험에 나왔던 역대 be being pp의 예외가 이 두 가지니까 외워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be, being, pp면 거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는 하셨나요?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being이 들어가도 동작 없어도 돼요. 예외 두 개.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랑 그 다음에 전시된 거 이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똑같은 뜻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문제 좀 풀어볼까요? 이렇게 뭐 LC를 이론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정말 OX를 한번 해보고 명사 동사가 잘 들리는지 보셔야 될 텐데 오늘은 세 문제를 준비했고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그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3, 4 할 때는 문제를 미리 읽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환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 되면 화면을 봐야 되겠지만 세 문제 풀어볼까요? OX 세모로 갈 거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명사 동사를 굉장히 세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을 듣고 해석을 빨리 해나가셔야 되고 다 듣고 찍지 말고 들으면서 OX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도전. 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Part 1. Number 1. A. A wo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B. The bucket is being emptied. C. A mop is leaning against the wall. D. Paint is being applied to the wall. Number 2. A. Some people are greeting each other. B. The table is being rearranged. C. One of the men is handing out some files. D. The light is hanging from the ceiling. Number 3. A. The station is crowded with people. B.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train. C. The train is pulling into the station. D. Some people are on a training course. 여러분 보세요. 잘 들려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잘 들리면 내일도 잘 들리는 거고 오늘 안 들려도 내일 잘 들릴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요. 들어갑니다. 컨디션을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내일 잘 들리는 건 없어요. 근데 오늘 잘 들렸다 내일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1번부터 볼게요. 스크립트는 일단 필요할 때 보여드리고 LC 공부할 때 스크립트는 사실은 활용을 잘 하셔야 하긴 하는데 들으면서 보는 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먼저 보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안 들리면 보는 게 스크립트라고 하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같이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A. A wo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A woman is bending over the 이걸 suitcase.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되게 세게 들리지 않아요? 한 번 더. A woman is bending over the suitcase. 뭐 세게 들어야 돼요? woman, 여자가.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밴딩이 구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벽하지. 근데 뭐가 안 좋아요? suitcase. 이렇게 생긴 여행용 가방은 없잖아요. 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노숙자죠. 너무 안타깝고요. 계속합니다. 이런 거는 버킷이라고 불러요. 바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B. The bucket is 맞아요. 버킷은 맞아요. 안 들리면 스크립트 봐야 돼요. 제가 일단 안 보여드리긴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모르면 봐야죠. the bucket is being emptied. 자, 이거 왜 안 될까요? being이 있는데 뒤에 뭐가 있었냐면 empty가 있다. 그러니까 알아두실 게 empty는 형용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비어있는이지만 동사로 쓰면 무슨 뜻? 비우다가 돼. 그럼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돼? 비워지고 있는 중이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퍼서 뭐 이렇게 붙는 게 나와야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C로 한번 가볼까요? C. A mop is leaning against the wall. 세 개 들었단 말이에요. 세 개. C. A mop is leaning against the wall. 뭐 세 개 들었을까? mop이죠. 근데 이게 영국식으로 하면 이게 mop인데 mop이 뭐냐면 마대가 mop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서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마대는 mop이야. 난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해. 막 외우는 거. 마대 mop 이렇게. 아, 나 부끄러워. 어떡하지? 약간 라임이 맞지 않아요? 마대 mop 이렇게 배운 거는. 아무리 봐도 걸어서 외울 게 없어. mop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냥 마대 mop 이렇게 외웠었는데 mop인데요. 이걸 이제 영국식으로 하면 이게 아가 오가 돼요. 그래서 mop이 약간 몹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leaning against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기대어 서 있다. 지금 mop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왜 좋은 문제냐? 사람을 센터에 주고 뭐가 답이에요? 사물이 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출제를 합니다. D는 D. Paint is being applied to the wall. 세 개 들어 이렇게 얘기했죠. paint 때려주고 paint가 떨어져 이거는 is being 올라가요. applied 올라가고 to the wall 이렇게 돼요. 이게 리듬이. apply to가 뭐냐면 apply for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원하다지만 apply to 그러면 적용하다도 되고 응용하다도 되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르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인트가 어디에 발라지고 있다고? 말이 이상한데 어디에 발라지고 있다? 벽에 발라지고 있다. 그럼 무슨 동작이 있어야 돼요? 페인트를 칠하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페인트 칠하는 동작이 아니다. 자, 이거 맞으신 분 저를 보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 한 70% 정도 맞는 거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리셨다면 하위 30% 안에 들어가는. 안아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 갈게요. 2번. 2번은 이건 정말 딱 분명한 게 뭐냐면 얘나 악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먼저 떠올라야 될 건 악수하다의 대표격은 뭐냐면 shake hands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다 맞추니까. 출제난 틀리게끔 해야 되니까. 아까 예를 들어 걷는다 그러면 워킹이니까 이렇게 내면 다 맞추니까 뭘 주는 거야? 스트롤링을 주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수하다 그러면 얘만 기억할 게 아니라 얘도 있어요. greeting. 이걸 알아야 돼요. greeting이 무슨 뜻이냐? 인사하다인데 토익에서 대표적으로 인사하는 게 악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발음을 좀 익힐 건 이는 좀 길어요. 그래서 greeting이 아니라 greeting 길어지고 미국 사람인 경우는 모음모음사의 t를 굴립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게 greeting이 아니라 뭐가 된다? greeting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외워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악수하는 게 뭐라고요? shaking hands. 하지만 뭐일 수도 있다? greeting일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 가면 greeting, 영국 가면 뭐라고요? greeting. 이게 두 개가 발음이 돼요. 만약 스케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익힌다고? 스케줄, 쉐줄 이렇게 익혀야 들리는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식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영국식 성우 나왔을 때 계속 틀리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뭐가 나올지 보죠. A. Some people are greeting each other.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People greeting each other. 정답이죠. B는 B. The table is being rearranged. 왜 안 될까? 테이블은 있지만 뒤에 being 강사 뒤에 있어요. rearranged. 정돈이 다시 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답이려면 이분들이 뭐야 돼? 악수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들고 막 움직여야 being rearranged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C는 C. One of the men is handing out some files. 이렇게 되는 거죠. One of the men 올라가요. is handing out some files 이거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될 건 man handing out 그다음 files. 근데 handout은 많이 아시죠? handout 무슨 뜻? 나눠주는 게 handout.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게 현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뭘 갖고 계신 거예요? handout을 갖고 있는. 주긴 줬는데 밖으로 뿌린 거예요. 그래서 handout. 그래서 handout 하면 또 같이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hand-in이 있어요. hand-in은 뭘까? 주긴 주는데 안으로 주는 거. 어디 안에 넣어. 이건 뭐냐면 제출하다. submit이다. 이렇게 단어들도 확장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D. The light is hanging from the ceiling.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더분 안 들리고 light is hanging from the ceiling. 외워두면 좋은데 ceiling은 천장이고 hanging은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세트로 외웠어요. 이런 걸 청크라고 부르는데 그냥 외워볼까?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hanging from the ceiling이 아니라 hanging from the ceiling 이렇게 올라가요. hanging from the ceiling 이렇게 외우지 말고 hanging from the ceiling. 잘하시는데 이분들. 연습하고 오셨나? 되게 잘. 3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 사진에서는 천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달려있는지 몰라요. 3번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사물이 들어가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거든요. 들어갑니다. A. Some people are greeting each other. 이건 아까 하셨던 거고 3번. A. The station is crowded with people. 세 개 들으셨나요? Station, is 안 들려요? Crowded, 분벼, 뭘로? with 안 들려요? People. 세 개 들리는 거죠, 뭐 이렇게. The station is crowded with people.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B. Some passengers are 근데 솔직히 승객들이 안 보이잖아요. B.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train. 이게 발음 보세요. 보딩이 아니라 영국 가면 알바는 빠지거든요. 길어져요. 그래서 보딩이 아니라 뭐라고요? boarding the train. 아까 했었죠. 보딩은 무슨 뜻?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고 타려고 해야 보딩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거고. C. The train is pulling into the 이거 station. 외우셔야 돼요. 더보단 train is pulling into 이게 수거거든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the station. 근데 꼭 외우셔야 될 게 pull into가 무슨 뜻이냐면 기차가 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pull into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해봤거든요. 왜 pull into가 당기는 건데 왜 기차가 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pull into라고 쓸까? 근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기차라는 게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끄는 거지. 약간 멘붕 오는데 여러분. 끄는 건가? 동력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들어오려면 앞에 게 끌고 들어와야 돼. pulling into입니다. 그럼 나가는 건 뭘까? pulling out이겠지.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니. 미안해요. 화내서. 그럴 수도 있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거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우던 pulling into
들어오는 거야 기차. 그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단어도 있어요. pull over. 이건 뭐냐면 차를 옆에 세우는 거. 이게 왜 차를 세우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pull이라는 게 뭐야? 당기는 거지. over는 위로 당기는 거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래요. 예전에 차는 다 무슨 차였니? 말이 끄는 마차였지. 아까 또 동공 흔들리는데 또 뭐야? 마차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ull over. 말이 쓰겠지. 알겠습니다. 아, 이런 수업 계속 하고 싶으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계속 해야지. 행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행아웃. 전화를 끊다. 왜 행아웃이 전화를 끊는 거지? 매는 건. 근데 생각해 보시면 행아웃이 아니라 행업. 전화를 끊는 거죠. 행아웃은 노는 거고. 행업이 왜 전화를 끊는 거냐? 행이 매다는 거죠. 예전 전화는 다 무슨 전화예요? 벽걸이 전화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전 전화 이렇게 전화 받고 뭐 해야 돼? 이렇게 걸어 행업 끊어지는 거지. 아, 이해를 전혀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좋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올지. 풀 인투는 되게 많이 나와요. 계속 갑니다. D. Some people are on a training course. 오늘 최악의 답으로 이걸 고르겠습니다. 저는 some people 다음에 트레이닝 코urse 하면 안 돼요. 이게 트레이닝으로 보여요 지금? 트레인이니까. 알겠네요. 내일이 매우 불안해집니다. 이거 D라고 하신 분들은. Part 2로 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Part 1이 아니에요. 요즘 가장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게 Part 2입니다. 그래서 사실 2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문제를 미리 볼 수가 없어요. Part 1은 사진을 볼 수 있고 3, 4는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지만 2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딴 생각하면 저도 놓쳐요. 27, 배고파. 그럼 에이, 그럼 끝난 거예요. 아 진짜. 기침하면 끝나. 내가 아무리 잘해 28, 에이, 그럼 내가 어떻게 맞춰요? 가장 변수가 큰 게 2야. 그래서 2가 어려워. 그래서 LC는 한두 개 틀려도 만점을 주는 거야. 2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2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저는 요즘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질문을 청크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청크가 뭐냐? 말의 덩어리인데 이전에는 포인트 청취 많이 시켰거든요. 저도 뭐 예를 들면 뭐 when이 나오면 시간이야. 근데 이게 잘 안 통해요 요즘은. when인데 막 모른다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좀 세트로 외울까요? Why don't you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 하지 그래. 그러니까 청취를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외우셔야 돼요 표현들. 그러니까 따라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들리거든요. Do you want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시겠어요? 원하세요? 그러니까 want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세트로 외워. Would you prefer? 이게 뭐냐면 선호하세요? 이거 뒤에는 보통 A or B가 나와. 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패턴이 한 100개에서 200개 되거든요. 청크가. 이거만 외워놔도 한 80%는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약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나중에 스피킹하는 수업처럼 200개 갖다 놓고 계속 연습시키는 거. 맞나? 막 인사 대신 do you want to 그러면 why don't you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계속 반복시키는. 그러면 진짜 들려요. 그게 세트 덩어리로. 이런 청크로 외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몇 개 안 되니까. 두 번째, 내가 안 외웠던 청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때는 뭘 이용하냐면 오답 속어법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오답 속어법이 뭐냐면 아까 했었던 OX 세모를 하는 건데 참 다행인 건 Part 2는 오답도 유형이 있거든요. 많이 하시잖아요. 유사 발음 뭐야? 카피가 들렸을 때 뭘 찍지 마라? 커피를 찍지 마라. 발음 비슷한 건 거의 오답이에요. 두 번째, 주어 불일치 하세요. 뭐 너는 원하니? 막 이렇게 물었어요. Do you want? 막 이러는데 얘가 막 갑자기 yes, 그래요. 그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you는 he가 안 되니까. 또 많이 하시는 거 의문사 의문 뭐가 안 된다? yes, no가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스킬이지만 오답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다? 오답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알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막 공부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LC도 다 뭐가 있다? 틀이 있다. 그래야 빨라지죠. 영어 자체를 잘해서 LC를 잘하고 싶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좀 여러분이 장착해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죠. 쉬운 문제를 놓치지 마라. 지금 점수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30문제 중에 어려운 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뭐 무서워하는 평서문 이런 거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주로 이제 쉬운 것들이 20개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문사 의문문. who, when 이런 거. 그런 게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택 의문 쉬워요.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 게. 이게 한 서너 개 나오거든요. 청유문, 뭐뭐 할래? 승낙 아니면 거절. 이런 게 한 서너 개 나오니까 합치면 대충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해. 그리고 어려운 거 10개 중에 반만 맞춰 찍어서. 그러면 25개가 되면 꽤 많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점 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잘하는 분도 펄2는 27, 8개 맞거든요. 그러니까 25개면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일은 좀 전략적으로 쉬운 걸 보고 어려운 걸 들어서 놓쳤으면 쿨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미련 되게 많이 해요. 저도 A형인데 A형들이 토익이 약해요.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
계속 생각해. 1번 그 파트 1만 계속 생각한다. 4 할 때도 보는 사람 봤어. 나 충격. 4 하고 있는데 1을 봐 사진을. 뭘까?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 그 1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야. 걔는 다 틀려. 계속 사진을 봐요. 뭘까 지금 막 문제가 흐르고 있는데 파트 4가 미련 가지면 큰일 납니다. 내일은 미련 안 갖기. 우리가 기계가 아니므로 무조건 틀릴 수 있으니까 잘 틀려야 됩니다. 잘 틀리고 쉬운 거 맞춰야죠. 무조건 답이 되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혹시 질문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기침해서 놓칠 수도 있죠. 놓친 어떻게 할 거냐. 원래 못 구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스킬들이. 일단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모른다면 다 맞아. 뭐든 간에. 화장실이 어디예요? 몰라요. 정답. 왜 이렇게 토익 공부 안 해요? 몰라요. 저도 정답이에요. 3개 다 외우셔야 돼요. 요즘 잘 안 나와요. 이 3개가. 이게 잘 나와요. I'm not sure. 근데 요즘은 이거보다 잘 나오는 게 이런 스타일인가요? check, find out, ask 이 3가지인데요. 확인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물어볼게요는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은 거의 100% 정답인데 얘는 한 70%, 80%만 정답. 왜냐하면 요 앞뒤로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서. 근데 답이 잘 되긴 해요. 그래서 잘 모르면 체크 하면 찍어요 일단. 근데 100% 맞진 않아요. 근데 7, 80%는 맞아.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네가 잘 들었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저는 확률적으로 높은 것만 알려드리는. 두 번째 뭐 이런 거 결정이 안 됐다 이런 거 있죠. 뭐 decided, 뭐 determined 이런 거 나오면 답 잘 돼요. 결정 안 된 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건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actually 같은 것도 답 잘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되게 확률이 떨어져요. 이전은 90%였는데 요즘은 한 60%만 답이라 틀린 것도 되게 많고 되묻는 거 한 70%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써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스킬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들리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었는데 A가 답이야. 근데 B가 되물었어. 그러면 A가 무조건 답이에요. 언제 쓰냐 스킬은 내가 못 들었을 때 쓰는 게 스킬인 거야. 하나도 못 들은 거야. 이렇게 망한 거지. A, B, C, 그럼 C를 찍어야지. 확률이 높은 걸 찍어야지 왜 막 찍어요. 그럴 때 써먹는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청취력이 좋은데 괜히 A라고 생각했는데 B가 되묻는다고 B를 찍으면 안 된다고. 30% 이상 오답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준비가 잘 되셨는지 5문제 풀어볼까요? 일단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에서 포인트를 딱 잡은 다음에 정오답을 가리는 거죠. OX를. 문제지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OX 세모 표시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체크하셔도 좋고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해볼게요. 5문제 도전. 얼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Part 2. Number 11. Haven't you called Jenny yet? A. Yes, I talked to her this morning. B. He called in sick. C. So do I. Number 12. What was their final offer? A. $1 billion. B. Yes, it was acceptable. C. I haven't heard from him yet. Number 13. Can you make it to the meeting today? A. I'll ask him. B. Yes, I'll be there. C. It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Number 14. When will you leave for Paris? A. Because I love arts. B. It hasn't been determined. C. By air. Number 15.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A. I'd love to, but I can't. B. It was so delicious. C. At the seafood restaurant. 결국 나오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앞에 덩어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외워두시면 뒤에 걸 잘 몰라도 구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들린다는 건 이것들을 풀어보긴 했지만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문제집을 많이 푸시긴 하시는데 푼 다음에 복습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토 같은 경우 푼 다음에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틀린 것만 보고 넘어가고 하니까 맞는 것도 그게 제대로 들어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OX로 맞춘 거는 내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한 것들을 질문들을 5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Haven't you called? 일단 의문문에 낫은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have you가 되든 haven't you가 되든 have는 원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요. 뒤에는 뭘 들어야 되냐면 pp를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토익에 가장 많이 나왔던 2개의 have 표현은 이거죠. Have you seen? 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 have you finished? 끝낸 적이 있어요. 이 2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들은 건 뭔지 한번 볼까요? Haven't you called Jenny yet? Haven't you called입니다. called인데요.
실제로 이 발음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미 have를 때려놨기 때문에 뒤엔 당근 pp가 와야 되니까 이 발음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막 haven't you called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냥 haven't you called 이렇게 넘어가. 전화했니? 이렇게. 제니는 3자죠. 했을까요? A. Yes, I talked to her this morning. 괜찮죠? Yes, I talked to her this morning. 그녀라고 할 때 그녀가 뭘 받았다? 제니를 굉장히 잘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명사로 잘 들어갔고 전화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완벽한 답이죠. B가 안 되는 이유는 you를 he로 받을 수도 없고 제니를 he로 받을 수도 없고 so do I 나도 그랬습니다. 이 두가 나올 수 없어요. have하고 안 맞습니다. 맞장구 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결국 이건 정답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굳이 뭐 B, C를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12번으로 갑니다. What was their final offer? 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What was their final offer? 자, 뭐가 유명하냐? 의문사들은 다 중요하죠. who는 사람이고 when은 시간이고 다 아시죠? 뭐 where는 장소고 이런데 그 의문사들 중에서 가장 뜻이 없는 게 뭐냐면 what입니다. 그래서 what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토익에 what만 들으면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을 줬어. 근데 여러분이 의문사만 들은 거야. 그래서 what만 들은 거지. 21 what? 뭐가 뭐야? 다 뭐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들어야 나올 거 아니니까 what은 뭘 들어야 되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들어요. 그럼 이때 what 뒤에 나오는 명사가 굉장히 어려운 명사죠. What was their final offer? final offer가 뭐냐? offer는 제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시액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봉 3천 드릴게요. 그 3천이 뭐라고요? offer가 됩니다.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되게 어렵죠. A. $1 billion. 이렇게 정답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쉬운데 모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제시액이라는 뜻이 있구나. 그럼 이게 가격명사니까 1로 바로 넘어가는. B가 안 되는 이유는 의문사 의문문 뭐가 안 돼요? yes, no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제끼 몰랐으면 세모. C 같은 경우가 안 되는 이유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힘이 나오려면 반드시 질문에 3의 인물이 떠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스킬로도 제낄 수 있었고 바로 답을 찾는 게 더 좋은 그림이죠. 됐죠? 저를 보세요. 최종 제시액이 얼마였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What was their final offer? 이렇게 쓰는 13번. 아, what 다음에 offer가 오면 금액이 올 수도 있구나. Can you make it to the meeting today? 아,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Can you make it to the meeting today? 세 덩어리인데 첫 번째 can you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make it to라는 말을 외우셔야 돼요. 청크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뜻이 있죠. 되게 명사가 이거 약간 연음돼요. make it인데 이게 연결돼서 make it to 이렇게 쓰는데 영작 한번 해볼까? 저는 오늘 수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영어로 볼까? I can make it to the class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죠. Can you make it to the meeting today? 오늘 미팅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Can you 한 덩어리, make it to 두 덩어리, 마지막에 meeting today 세 번째 덩어리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A. I'll ask him. 왜 안 될까요? ask가 영국 가면 ask인데 애가 힘 때문에 안 돼요. 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ask는 답이 잘 되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앞뒤로 함정이 뜨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B는 B. Yes, I'll be there. 왜 좋을까? 네, 그래요. U를 I로 받았고 거기가 뭘 받은 거야? 미팅을 받은 거니까 상당히 잘 바꿔놨죠. 제가 거기 갈게요. C는 C. It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컨퍼런스가 나온 건 미팅만 듣고 빠지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열렸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 갈 수 있냐고. 지금까지 세 개 다 맞으신 분. 아, 좋습니다. 이분들이 내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틀리신 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감이 좋기 때문에 내일 생각보다 좋은 성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컨디션도 조절 잘 하시고요. 14번 갑니다. When will you leave for Paris? 뭐 세 개 들으셨을까요? When will you leave for Paris? When, 그 다음에 leave, 마지막에 Paris. 잘하네. 그러니까 파리가 아니라 영어는 Paris가 되잖아요. 세 개 들은 거예요. 언제 떠나요? 파리로. 이게 직청직해거든요. 언제 떠날까? A. Because 즉사죠. Y에 대한 답. 짝꿍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Y에 대한 답. 왜냐하면은 빨리 I love arts.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분들은 이게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게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토익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LC 공부를 그냥 해서 LC를 잘하는 사람이랑 토익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 완전 차이가 나요. 토익을 열심히 한 사람은 거의 기계예요. 듣질 않아요. 이렇게 탁 들으면 A 탁, B 탁, C 탁. 사람이 아니야. 다 듣고 하질 않아. 보통 LC를 잘하는 사람은 다 들어요. 해석을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탁, 탁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비코자 바로 제꼈겠죠. 되게 잘해. 보면 깜짝깜짝 놀라. 무슨 기계처럼 불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줄 알아? 그 이전 수업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 뭐야 왜 이렇게 까딱까딱해? 알고 봤더니 다 만점에 왜 그러냐? 그냥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렇게 하는지. 탁탁 이렇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B. It hasn't been determined. 아까 했었나요? determined, decide. 결정이 안 된 건 모르겠다는 얘기죠. C는 너무 how에 대한 답이에요. 비행기로라고 했기 때문에 탈락. 15번.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어떻게 새길까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Would you like? 되게 유명한 청크죠. 뭐뭐 하시겠습니까? 권유할 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join us죠. 연음돼요. join us. 같이 할래요? for 이런 거 안 들리고 dinner. 근데 저는 그냥 이걸 오히려 그냥 회화하듯이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토익 공부 같이 할래요? 약간 되게 좀 적절하지 않은 예문이긴 한데요. 자, 뭐라고 하면 될까? 뭐뭐 할래요? 그러면 제가 영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걸 써요. Would you like to 같이 하면 뭐라고? join us. 토익 그러면 for 토익 하면 돼요. 토익을 위해 같이 하겠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점심 먹을래 그러면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lunch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많이 쓰는 말들을 외워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LC도 마찬가지.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저녁 먹을래? 승낙 아니면 거절. A. I'd love to, but I can't. 정답이죠. can't인데 영국 가면 애가 아 발음은 can't. 그러고 싶지만 이 to 다음에 뭐가 빠져 있냐면 join you for dinner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스킬을 제가 알려드리면 토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패러프레이징이라서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으냐? to 다음에 뭐가 빠져 있다? join us가 빠져 있죠. 그럼 내일 혹시 잘 안 들리면 뭘 찍어야 되냐? 긴 보기를 찍는 게 유리해요? 짧은 걸 찍는 게 유리해요? 짧은 거. 답이 되는 표현은 항상 이렇게 끝나. 뭐 이런 주어 다음에 조동사로 끝나거나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뒤에 동사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짧게 끝나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생략이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 B. 이거 안 들어도 되겠죠. B는 왜 안 되냐면 wasn'하고 올 수 없는 게 아직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영화 볼래? 재밌었어. 막 보지도 않았는데 좀 그럴 것 같아요. 시험 볼래?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It was so delicious. C는 안 돼요. C. At the seafood restaurant. 너무 직접적이야. 해산물 식당 뭐 어디 가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장소에 대한 답이고요. C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해산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죠? 저랑 많이 틀리시네요. 저는 고기류가 더 좋은데 해산물도 맛있죠, 사실은. Part 3, 4로 갈까요? Part 3, 4는 60문제가 되니까 비중이 커요. 근데 3, 4는 푸는 방법 비슷하긴 한데 고득점자들은 3, 4가 괜찮은데 되게 좀 점수가 한 중급이거나 초급은 1, 2보다 어쩌면 3, 4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문제가 3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되게 애매한 분들이 있죠. LC가 한 300점 후반에서 400점대 초반 이런 분들은 여전히 3, 4가 어렵습니다. 한 4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2가 더 어렵거든요. 이런 유형들을 많이 하니까 세 문제를 어떻게 요약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문제를 미리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리 읽어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형으로 봐야 돼요. 말이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말로 읽는 게 아니라 딱 뭘 보면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예를 들면 what 다음에 purpose가 뜨면 뭘 찾는 문제? 주제를 찾는 문제를 앞에 뜨겠구나. 문제 중에 넥스트가 보이면 앞에 거 다 몰라도 뭐라고요? 마지막에 뜨겠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읽는 속도를 줄이는 건데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바로 보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문제구나. 그럼 그런 문제 유형을 다 외워놔야 되는 머릿속에. 오락 같은 거랑 맵을 다 외워놓는 거예요. 거기 따라 그냥 하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계속 갑니다. 실시간으로 답하라. 제일 어려운 거지. 멀티라고 하는 건데 멀티태스킹 들으면서 구하라. 이게 제일 어렵죠. 기초들은. 듣기도 힘든데 들으면서 막 보라 그러니까. 막 안 구했다고 막 난리치고 뭐냐 너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멀티태스킹.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문제 요약이 가능해야 노리고 풀 수가 있는데 나중에 예제 풀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노리고 어떻게 찍는 건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요약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 5가지의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게 좋은데 내일 시험장에 문제 중에 저 5개의 단어가 나오면 저게 키워드입니다.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3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 중에 남자가 10시에 뭐 할 거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10시인 거. 그러니까 10시를 노리면 남자 대사 중에 난 10시에 공부할 거야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게 키워드예요. 다시 뜨는 거 5개는 꼭 외워봐요. 저를 보세요. 5대 키워드가 뭐라고요?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3자예요.
근데 이렇게 외워놓지만 나중엔 딱 보면 그냥 3자가 보이면 변호사가 어디 있냐? 그럼 변호사가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배경 지식을 좀 키우세요. Part 3, 4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듣기가 안 되면 이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력이 2라면 이게 잇몸이 될 텐데 그러니까 잘 몰라도 토익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면 실제로 답 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문, 문제, 보기, 답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 나만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 해드리면 Part 3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흔히 말씀 토익에 나오는 사람은 병약하다 이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아프잖아. 어디가 제일 안 좋아요? 이빨이 안 좋아.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덴티스트. 토익에 나오는 자동차는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뭐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 수리소에서 메카닉이 많이 나옵니다. 토익에 등장하는 사무용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그중에 단연 1위는 복사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복사로 그렇게 바쁜 거. 토익에 나온 사람들 거의 길칩니다. 길을 몰라요. 물건도 못 찾아. 그러니까 택시를 그렇게 많이 타요. 토익에 나온 사람들은 집이 없다. 알고 계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이 나와요. 항상 렌트비가 걱정인 거예요. 정해진. 팔포도 얼마나 많은데. 토익에 나오는 공항은 항상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제때 출발하지 않는다. 토익은 교통지옥이죠. 우회로를 항상 찾아 나가셔야 되고. 다 정해져 있는 패턴이. 물건을 시키면 제때 오지 않는다. 제때 와서 열어보면 파손이 돼 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고 하는 순간 반전이죠.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과대 계산입니다. 열받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아시면 토익에 나오는 반 이상의 문제는 그냥 읽어도 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익적 내용 정리들도 필요한 거죠. 듣기가 약하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그 Part 3 같은 경우는 두 지문을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보는 이유는 일단 요약하는 거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41번을 읽어줄 때 44번을 미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넘겨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출력해서 보라고 한 게 그 연습 때문에 그래서 41번을 읽어줄 때 뭘 본다? 44번을 봅니다. 그럼 선생님 41번은 언제 구하는데요? 들으면서 초반에 구하는. 해볼게요.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제는 talking about이나 discussing이 보이면 주제 찾는 문제라 거의 처음에 뜨는데 맨 처음에 뜨는 문장에서 명사만 노리셔도 돼요. 단답형이라. 주제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써두면 좋지. 주제 이렇게. 두 번째 most like는 뜻이 없어요. 뭐뭐일 것 같으면 됐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쿠퍼입니다. 아까 5대 키워드 했었나요? 5대 키워드가 뭐라고요? 시간, 장소, 고유명사. 무조건 3자 쿠퍼가 나와요. 쿠퍼 하면 찍으시면 돼요. 마지막 넥스트니까 무조건 어디에 뜬다? 마지막에 뜬다. 여자의 끝에서 듣고 찍고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41 할 때 다음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게 얼만큼 잘 넘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게 잘 넘어가는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두 지문 한번 풀어볼 거고요. 맞는 개수보다는 내가 요약이 돼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들어갑니다. Part 3.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John. Are you interested in seeing a new release directed by John Cooper this Saturday? It has received rave reviews. I love his action movies, but I'm planning to see a play with my wife on Friday. I don't think I can afford both. I know what you mean. I'm about to purchase tickets online, and I'll let you know if I find any special deals for you. Thank you. I'd appreciate it. Number 41. What are they mainly talking about? Number 42. Who most likely is Mr. Cooper? Number 43. What will the woman do next?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avid, you look so busy. What's going on? Hi, Linda. I'm supposed to make an important presentation to our prospective clients this afternoon. That's right. The personnel director told me about it this morning. Would you like me to give you a hand? Thank you. While I set up a projector and a screen in a conference room, could you make copies of these handouts, please? Number 44. 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44를 생각하면 다음 세 개를 못 봐요. 못 보면 연쇄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미리 안 보면 훨씬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일 시험장 가서 이렇게 계속 밀리면 계속 답도 밀리거든요. 해볼까요? 41번. 다 들어서 흥하는 게 아니에요. 3, 4는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만 들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저하고 약속할 거는 내일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으려고 그러면 들은 걸 다 쓸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들어야 되니까 문제 세 개를 잘 보고 갈게요. 41번 초반을 한번 노려볼게요.
Hi, John. Are you interested in seeing a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의문문은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이렇게 할 수, 야,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전체적인 대화가 다 뭐에 대한 거야? 시험에 대한. 괜찮지? 너 공부했니? 그럼 공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의문문이 주제인데 Hi, John. Are you interested in seeing a new release? Interested in seeing a new release? 세 개 들으셨어요? 어렵죠? Interested in seeing a new release? 첫 번째는 interested, 흥미 있어요. 두 번째는 seeing, 보는 거. 마지막에 release라는 단어 몰랐던 거. release가 무슨 뜻이냐? 명사로 쓰면 개봉작 같은 걸 release라고 불러요. 새로운 개봉작을 보셨어요? Seeing a new release directed by 이분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디렉트가 아니라 뭐가 됐다? 다이렉트가 된 거야. 다이렉트가 무슨 뜻이냐면 감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뭐라고 불러요? 디렉터라고 불러요. 누가 감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new release directed by John Cooper. This 존 쿠퍼죠. 자, 이렇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야?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답이 A지. 무비가 필름하고 같고 존 쿠퍼가 감독했다 그랬으니까 보기 4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B지. 이렇게 답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릴 건 딱 하나입니다. 여자가 마지막에 뭐 할까? Saturday. It has received rave reviews.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레이트 리뷰 아주 엄청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I love his action movies, but I'm planning 저 액션 무비가 좋지만 to see a play with my wife on Friday. 추가 문제 드릴까요? 이 남자분 금요일 날 뭐 하셔야 돼요? Planning to see a play with my wife on Friday. 금요일에 아내랑 플레이 연극을 보기 때문에 I don't think I can afford both. afford는 뭐냐면 경제적 여유가 되다. 둘 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더 좋으니까 너하고는 못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달라는 걸까요? 계속합니다. I know what you mean. 무슨 얘기인지 안다. I'm about to 이거 이제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I'm about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be going to의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뭐에 대한 답을 잘 끌고 나오냐면 next에 대한 답을 잘 끌고 나오는데요. 이분은 뭐 할 거래요? I know what you mean. I'm about to purchase tickets online. You mean I'm about to purchase tickets online. 이걸 듣고 많이 따라해봐요. I'm about to purchase ticket online. 저는 이 사람 발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쉐도잉 할 때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I know what you mean. I'm about to purchase tickets online. I'm about to purchase ticket online.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 할 거예요, 살 거예요, 표를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말도 비슷하게 하잖아 여자분이. 온라인으로 표를 사겠지. 그러면 보기 4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D인 거야. 인터넷에 접속해야 온라인으로 표를 살 거 아니니. 그래서 토익에서 보통 온라인이 땐 뭐가 답이다? 인터넷이나 웹사이트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다 들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노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시험 전날 특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연습하기보다는 정말 시험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자세한 건 집에서 다시 보셔야 되고요. 44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후예요. 시간이니까. 오후. 두 번째, 오후에 뭐 할까? 남자가 오후 얘기를 하겠지. 누굴 만날까? 오후를 끼고 삼자를 구해라. 두 번째, 여자분한테 뭘 요청할까? Ask은 요청 당부, 명령 문자. 남자가 막 명령하겠지. 여자한테. 이렇게. 46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나오는 밀 문제는 next가 빠졌다 뿐이지 거의 뭐냐면 마지막에 떠요. 남자분이 나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갑니다. David, you look so busy. 바빠 보이는구나. 몰라도 돼요 이런 거. What's going on? 무슨 일이니? 몰라도 돼요. Hi, Linda. I'm supposed to make an important presentation. 저를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Linda, I'm supposed to make an important presentation. 제일 중요한 건 앞에는 supposeing 다 필요 없고 뭐라고요? presentation. 근데 그거 아세요? 토익에선 프레젠테이션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하게? 고객한테 많이 합니다. 물건 팔아야 되니까. 정답 뭐라고요? 빈 거지. 이런 걸 예측 청취라고 불러요. 토익은 그런가요? 네, 늘 그래요. Presentation to our prospective clients. 들으셨나요? 프로스펙티브 너무 어렵잖아 단어가. 프로스펙티브가 뭐냐면 잠재적인. 아직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 클라이언트가 뭐하고 바뀌었다? 커스터머라고 잘 바뀐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남자분이 여자한테 뭘 시키겠죠. This afternoon. That's right. The personnel director told me about it this morning. 저 인사부장님이 말하셨어. 몰라. Would you like me to give you a hand? 이건 꼭 알아둘까? Give you a hand 할 때 hand가 뭘까? 손을 줄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웬만하면 우린 여자분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거절하잖아요.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남자분은 Thank you. 고맙다. 너가 오길 기다렸다. 뭘 시키는 거야? While I set up a projector. 이분은 뭐 한대요? 셋업 프로젝트.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동안 너는 뭐 해라? While I set up a projector and a screen in a conference room, could you make copies of these handouts? 너는 카피를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가 할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남자가 할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는 뭐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While I set up a projector 셋업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두 번째 and a screen in a conference room. 스크린도 설치한다. 이게 왜 어려우냐? 보기 4개 중에 뭐가 없어요. 프로젝터나 스크린이 없는 거야. 그래서 토익이 어려운 거야. 패러프레싱 되니까. 그러면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걸 설치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되게 어렵죠. 오디오 비주얼이 우리말로 뭘까? 시청각 에이드 보조 자료를 뭐 한다고요? 작업한다. 이 얘기는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조정하거나 하는 게 다 워크온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터나 스크린이 뭐에 해당이 된다? 오디오 비주얼 에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시청각 보조 자료를 이렇게 불러요. 이것 A라고 하신 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문제. 변환을 시켰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Part 4로 한번 가볼까요? 포도 2개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음에 바로 홍진호 선생님 오시는데, 홍진호 선생님이 저한테 압박을 많이 주셔서 저 수업 늦게 한다고 6시 안에 꼭 끝내야 된다 그러셔서 토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풀고 싶은데 꼭 2시간 안에 끝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압박이라는 거. 그렇죠? 홍진호 선생님은 또 뭐 메이크업 이런 걸 잘 받으세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좋습니다. 오래 받으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71번. 어디에 있을까? 먼저 보는 거죠. 노리는 거니까. 화자가 어디 있을까? 처음에 떠요. 초반에. 현재 장소. 두 번째. 웽이라는 분이 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웽이 나오겠지. 왜 전화를 했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제야. 5대 키워드 중에 더 상위에 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버스가 호텔을 떠나. 몇 시에 떠날까? 이거 별표 칩니다. 왜 별표냐? 보기 중에 숫자가 나오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버스 스케줄을 찾아요. 호텔을 떠나는. 근데 그냥 들려주는 걸 찍으면 안 돼요. 시간을 여러 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잘 듣고 푸셔야 돼요. 버스가 언제 떠나는지 들어갑니다. 아무거나 시간 들린다고 막 찍으면 안 돼. 도전. Part 4.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Ms. Wang. This is Jane Truman, the front desk manager from the Blue Moon Hotel. You called us and inquired about the shuttle bus service from the hotel to the airport yesterday. I'm pleased to tell you that it will be available tomorrow morning as you requested. The shuttle bus is scheduled to arrive at the hotel entrance at 10 a.m. and it will depart in about 10 minutes. The approximate arrival time at the Lansing Airport is 11 a.m. Please be sure to check out no later than 9:50 a.m. tomorrow. For more information, don't hesitate to call us at extension 1. As always, we'd like to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and hopefully we'll serve you again. Number 71. Where does the speaker probably work? Number 72. Why did Ms. Wang make a call yesterday? Number 73. What time will the bus leave the hotel?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Before we start today's staff meeting, I'd like to remind you that Sam Maxwell, the Vice President, will leave his post as of January 10th to spend quality time with his family. He plans to start to write an autobiography to be published at the end of the year. As you know, he has been dedicated to the success of our company for the last 3 decades. To honor his contribution to the company, the management decided to host the retirement party on January 5th from 7 p.m. to 9 p.m. at the Plaza Hotel.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the event, please don't forget to sign up no later than January 3rd. Number 74.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문제를 보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이 이게 멀티가 되게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얘는 초반에 뭔가 뜬단 말이에요. 직업에 관련된 단어가 그걸 노리는 거죠. 보기만 보고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해볼게요. 71번. 그러니까 요약해 두시면 좋아요. 화자의 소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Hello, Ms. Wang. This is Jane Truman. 보통 전화상에서 자기소개할 때 뭘 써요? This is를 씁니다. 보통 이름 다음에 신분이 나오거든요. The front desk manager. 저를 보세요. 이분 누구라고요? The front desk manager.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인데 이 N 다음에 T 발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프론트 데스크가 아니라 거의 발음은 front desk manager 이렇게 올라가요. front desk manager.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일하는 책임자란 말이에요. 근데 프론트라는 곳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호텔에 있단 말이에요. Manager from the Blue Moon Hotel.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from이 아니라 from the Blue Moon 호텔인 거. 그러면 이 여자분이 일하는 곳은 당연히 호텔이 되니까 보기 4개 중에 제일 좋은 건 A가 된다고. 상대방이 웽이잖아요. 자, 어제 왜 전화하셨을까? You called us and inquired about the shuttle bus service from 한 번 더 왜 전화하신 거예요? about the shuttle bus service from the hotel to the airport yesterday. 뭐 때문에 yesterda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선 호텔이나 에어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셔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겠죠. 상대방이 when이고 그다음 여기서 when이 나왔죠. 네가 called us 전화하다, inquire 물어보다 이렇게 들리겠죠. 뭐 you called us and inquire about the shuttle bus 하는 순간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 4개 중에 셔틀버스에 가장 어울리는 게 C란 말이에요. 교통이잖아요. 트랜스포트 변환.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다 그럴 때 inquire 뭘로 바뀌었다? ask. 패러프레이징의 원리를 알면 굉장히 풀기가 쉬워져요. 그럼 마지막 노릴게요. 도대체 버스는 호텔을 언제 떠나게 될까? I'm pleased to tell you that it will be available tomorrow morning as you requested. 아직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The shuttle bus is scheduled to arrive. 영국 가면 스케줄이 schedule 예정이다. The shuttle bus is scheduled to arrive at the hotel entrance at 10 a.m. 자, 10시는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도착하는 시간. 잘한다. and it will depart in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리브가 뭘로 바꿨어요? depart 떠나다. 패러프레이징 됐지. 자, 언제 떠나요? m and it will depart in about 10 minutes. 들으셨어요? in about 안 들려요? 10 minutes.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산수죠? 10시 플러스 10시는 뭐가 돼요? 10시 10분. 그럼 정답이 뭐가 돼요? C인 거지. 이게 왜 어려우냐? 10시도 막 들리고 막 이런 것도 막 들린단 말이야, 뒤에.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찍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10시에 도착해 10분 뒤에 떠나니까 10시 10분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이거 두 개 다 맞으신 분. 잘하셨어요. 우리가 반 이상. 14번. 1월 5일 노리셔야죠. 1월 5일. 날짜, 시간은 키워드. 1월 5일에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얼마나 일했을까인데 얘가 키워드죠. 맥스웰 얘기를 하면서 몇 년 일했는지. 근데 보통 보기 중에 10 years가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나오면 데케이드가 나올 걸 미리 예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데케이드가 10년이니까. 마지막. encourage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격려하다, 장려하다. 이런 문제는 보통 마지막에 떠요. 청자들한테 뭐 하세요라고 당부 제안하는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들어갑니다. Before we start today's staff meeting, I'd like to remind you remind 다음에 답 잘 떠요. 상기시키다. 자, 뭐를 상기시키다? that Sam Maxwell, 세게 들리죠? 맥스웰 씨가 뭐 한다고요? the vice president 이분 뭐 하는 분이에요? 부사장님입니다. will leave his post as of leave his post. post가 자리야.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지. will leave his post.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게 언제예요? 자리를 떠나는 건 은퇴하는 건데. his post as of January 10th, 자, as of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January 10th입니다. 이렇게 되면 1월 10일 날 떠나는 거니까 정답이 되는 건 A죠. 자리를 그대로 떠날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지금? 1월 5일 날 자리를 떠날 겁니다. 계속 갑니다. 맞나요? 다시요. 1월 10일 5일이구나. 죄송해요. 10일이었다면 그런데 5일이었으니까 조금 더 들어봐야죠. 그 상식 아세요, 혹시? 토익에서 누가 들어오거나 누가 나가면 반드시 뭘 열어준다? 파티를 열어준다. 오케이. as of January 10th, to spend quality time with his family. He plans to start to write an autobiography. 추가 문제 드릴까요? 이 남자분 뭐 할 계획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He plans to start to write an autobiography 진짜 잘한다.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서전이죠. 자서전 쓰려고 하는데 자서전은 언제 나와요? to be published at the end of the year. End of the year? 올해 말에 나와요. 열심히 쓰실 거고. As you know, he has been dedicated to 헌신하다. the success of our company for 우리 회사의 성공에 너무 헌신해요. 이런 거 버리셔도 돼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리는 건 지금 1월 5일만 the 노리고 있어요. last 3 decades. 뭐가 나와요? 30년. 자, 요즘은 이런 식으로 순서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멘붕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30년이 먼저 나왔고 이 문제에 지금 답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죠. Success of our company for the last 3 decades. To honor his contribution to the company, the management decided to host decide 다음에 답 잘 떠요. 뭐를 결정했을까? the retirement party on 그래서 retirement party 그 파티라고 하는 순간 정답이 얘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확인하셔야죠. 1월 5일이 맞아요. January 5th from 7 p.m. 그렇잖아요. January 5th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날짜 지금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1월 10일이 그만두는 날이라면 앞서서 파티를 할 테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Going away 파티나 farewell 파티가 작별 파티가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갑니다. 청자들한테 뭐 하라 그럴까요? to 9 p.m. at the Plaza Hotel.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the event, 세개 들었나요? 이분 잘 안 들리고 interested, join event, 이벤트에 참가하는 게 관심이 있으면 joining the event, please don't forget to 답인가요? Please don't forget 세트로 외우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뭐 하라고요? please don't forget to sign up no later than January 3rd. 뜨셨어요? Sign up 등록하세요. No later than set 늦기 전에 언제보다 뭐 1월 3일인가? 뭐 이게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1월 3일 전에는 등록하자. 그럼 보기 4개 중에 일찍 등록하세요에 가장 어울리는 답은 C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in advance도 물론 중요한 수거지만 sign up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register. 이런 식으로 동의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답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내일 분명 안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겁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절대 떨지 말고 토익 시험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못 봐도 3월 중순에 또 있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 이게 뭐 수능이 아니거든요. 수능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토익 시험은 한 달에 2번씩 있어 평균.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미련 갖지 마시고 틀린 게 있으면 쿨하게 버리고 다음 것들 맞춰 나가면 되니까 화이팅 하셔서 열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RC 수업이 연결될 거고 홍신경 선생님하고 약속한 대로 6시에 끝냈네요. 녹화였으면 제가 조금 더 근데 생방이니까 약간 시간 좀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서 나중에 조금 끝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뭐 무사히 수업을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